자, 그럼 그 다음 알아볼 건 풀 웨이브 렉티파이어입니다. 아까 앞에서 봤던 건 하프 웨이브 렉티파이어였죠. 이거는 풀 웨이브 렉티파이어라고 해서 반파 정릭이 아니고 전파 정릭입니다. 보시면 입력이 이렇게 사인으로 들어갔을 때 포지티브 사이클과 네거티브 사이클 전부 다 통과를 되죠. 그 대신에 네거티브 사이클 신호가 쉽게 말하면 마이너스 1이 곱해진 상태로 출력으로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풀 웨이브 렉티파이어가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 이래 있죠. 네거티브 헬프에 헬프가 아니죠. 네거티브 하프 오브 더 인풋, 입력의 이쪽 네거티브 신호들을 반전을 시켜서 출력에 나타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V인과 Vout으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V인이 양일 때는 Vout이 그대로 나와야 되는 거고 V인이 음일 때는 마이너스 1이 곱해지는 값이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사인파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인풋이 들어간다고 하죠. 여기 0을 기준으로. 그러면 아웃풋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 회로가 왜 중요하냐면 아까 앞에 반파 정유기에서 보면 리플 볼테이지가 이 네거티브 사이클까지도 계속 시간이 이어졌었죠. 여기 맥시멈을 찍으면서부터 다음 맥시멈 나올 때까지 쭉 계속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전파 정유기, 즉 풀웨이브 렉티파이어로 만들면 이 리플을 거의 2배가량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 회로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한번 알아볼까요? 뭐 간단합니다. 여기 보면 앞에서 배웠던 회로들 여기 다시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거는 다이오드와 저항을 이용한 하프웨이브 렉티파이어죠. 앞에서 했던 거니까 대충 얘기하겠습니다. 분석을 다 했었죠. 다이오드 방향이 이렇게 될 때는 포지티브 사이클만 통과시키고 다이오드 방향을 반대로 주면 네거티브 사이클만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이오드를 병렬로 연결시키면 입력이 그대로 출력으로 나오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방향은 아니죠. 왜냐면 우리는 입력이 이렇게 들어갔을 때 출력이 반대가 되는 어떤 회로 구성이 필요가 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간단하게 표현한 게 이 뒤에 있는 회로가 되겠습니다. 이 회로 구성을 사용하면 네거티브, 포지티브는 해당이 안 되지만 네거티브 하프 사이클의 인풋이 반전이 돼서 출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기 음의 전압이 걸린다고 하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 마이너스고 이쪽이 플러스가 되겠죠. 그리고 이쪽 플러스고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렇게 통과를 시켜주게 되고 이 마이너스 전압이 그대로 여기에 나오고 플러스 전압이 여기에 나오기 때문에 반전된 출력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플러스 사이클일 때는 어떻게 되나요? 포지티브 사이클일 때는 이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들어가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회로가 오픈이 되죠. 그리고 이 경우도 회로가 오픈이 되죠. 그래서 출력이 어떻게 나올 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회로가 더 필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E랑 F 회로를 보죠. D 회로로는 우리가 반전을 시킬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E 회로를 한번 살펴볼까요? E 회로에서 만약에 V인이 플러스 마이너스다. 그러면 이 회로는 오픈이 되고 이 회로도 오픈이 되죠. 그럼 아웃풋이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는 회로가 되는 거고. 자, 반대로 이 인풋이 음의 전압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음의 전압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죠. 그러면 이게 ON이 되고 이게 ON이 되겠죠. 그러면 인풋 전압이 그대로 아웃풋 전압으로 출력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 경우죠. 근데 지금 여기 vout은 마이너스 in이라고 한 이유는 요즘 부호가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했고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로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어쨌든 요거를 어떻게 놓냐에 따라서 표기를 한 건데 회로 이론 다들 아시죠? 그래서 여기에 음의 전압을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서 음의 전압을 넣어줬다고 가정을 하고 쭉 풀어보면 이 아웃풋 단이 반전돼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양의 사이클 경우에는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회로를 반대로 이렇게 뒤집어서 구성을 해주면 음의 경우에는 통과가 안 되고 양의 시그널을 넣어주면 이렇게 똑같이 Vout이 Vin으로 나오는 회로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로들을 적절히 섞어서 풀 웨이브 렉티파이어를 구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브릿지 렉티파이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회로가 그 회로가 되겠는데요. 인풋이 들어갔을 때 아웃풋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한번 해볼까요? 자, 플러스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죠. 여기에 플러스가 들어간다. 마이너스가 들어간다. 그러면 이쪽이 ON이 되겠죠. 이쪽은 OFF가 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가 들어간다. 이거는 OFF가 되고 이거는 ON이 되겠죠. 그러면 그대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들어가서 이 사이클이 생기는 거고 음의 전압이 들어간다. 그럴 경우에는 실제로는 마이너스 플러스에 전압이 가해지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이게 숏이 되고 이게 숏이 되겠죠. 이거는 오픈이 되고 그러면 요 단자의 전압이 요 단자로 가니까 V인의 마이너스가 여기로 가고 Vout의 플러스가 이쪽으로 해져서 반전된 신호가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회로가 이 회로를 좀 간략화시킨 회로가 되겠고 이렇게 된 걸 브릿지 렉티파이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똑같이 이것도 넣어줬을 때 계산을 해보면 반파 마이너스인 걸 해주면 VD1과 VD2가 ON이 되고 V3와 V4는 OFF가 돼서 인풋 전압이 아웃풋 전압의 마이너스 부호로 해서 출력이 됩니다. 아웃풋은 여기 정확히 걸리는 거죠. 기호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인 게 Vout이고요. 그리고 양의 전압이 들어간다. 그러면 D4랑 D3가 켜지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 기준으로 봤을 때 그대로 출력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렉티파이어, 풀 웨이브 렉티파이어 회로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콘스탄트 볼테이지 모델을 쓰면 아까는 이제 콘스탄트 모델이 아니고 아이디얼 모델일 경우를 봤었죠. 아까 앞에 처음에요. 그럼 아이디얼 모델은 이렇게 기울기가 잘못 그렸네요. 어쨌든 기울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콘스탄트 볼테이지 모델이 되면 이렇게 0인 레인지가 나옵니다. 인풋 단에. 그거는 바로 다이오드가 켜지는 전압에 곱하기 2. 그 이유는 다이오드가 2개씩 연결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VD-ON 전압과 마이너스 2 VD-ON 전압과 플러스 2 VD-ON 전압 사이에서는 출력이 0이 되는 포인트가 나타나고요. 그러고 나서 V인이 이 VD-ON을 넘어설 때만 턴온이 돼서 브릿지 시그널을 형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면 0인 포인트들이 이렇게 존재하죠. 바로바로 붙는 게 아니고 이런 포인트가 존재하는데 그 이유는
원래 인풋은 잘 못 그리겠는데요. 인풋은 이렇게 아마 들어갔을 텐데 이렇게 들어갔을 텐데 이게 0V일 때 바로 켜지는 게 아니고 EVD ON일 때 켜지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정도 보이시나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EVD ON이라는 전압이 됐을 때 파형만 이렇게 투과시키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in 값이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고 EVD ON만큼의 전압이 감소된 후에 출력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선 풀웨이브 렉티파이어에서 일정한 전압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캐패시터를 이렇게 붙여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V 인풋이 이렇게 들어올 때 V 아웃풋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점선으로 나오죠. 근데 캐패시터가 들어가면 물론 리플 전압이 존재하겠지만 이렇게 떨어지는 현상으로 출력이 나오게 됩니다. 다만 이 리플 볼테이지가 반으로 준 걸 알 수가 있죠. 그 이유는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반파 정력이 하프웨이브 렉티파이어 같은 경우는 출력이 한 주기가 아니고 이렇게 두 주기 동안 떨어진 다음에 이렇게 다시 올라갔었죠. 근데 이게 지금 반 주기만큼의 리플이 존재하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인 전압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 B, 여기 비교 B에서 각각의 다이오드가 VP라는 리버스 바이어스 드롭을 겪는다고 가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프 웨이브 렉티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그 리버스 바이어스 전압이 EVP만큼 가해졌는데 이 경우에는 다이오드가 이렇게 두 개씩 들어가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그 값이 훨씬 줄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하나의 장점으로 리플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항복 전압을 좀 더 작게 설계해도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리플 전압은 간략화하면 그냥 기존 거 계산했던 리플 전압의 2분의 1이 되고요. 여기서 VD ON이 아니고 EVD ON이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VD ON이 되는 이유는 브릿지 회로에서 다이오드가 이렇게 두 개씩 연결돼서 출력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자, 하프 그리고 풀 웨이브 렉티파이어를 정리를 해보자면 간단합니다. 응용처는 주로 이제 풀 웨이브 렉티파이어는 어댑터나 차지, 충전하는 어플리케이션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그냥 하프 웨이브 렉티파이어 기준으로 해서 컨스탄트 볼테이지를 구현하기 위해서 캡을 달아주면 리버스 바이어스가 EVP 값을 가지고 그 다음에 리플도 한 주기 동안 형성이 돼서 커집니다. 반면에 풀웨이브 렉티파이어를 사용하면 이 주기를 2분의 1로 줄여서 리플 볼테이지를 반으로 줄일 수 있고 리버스 바이어스 최대 전압을 VP로 줄여서 이 VP 이내의 전압에서 동작하는 다이오드를 만들 수가 있겠죠. 이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항복 현상이 일어나는 확률이 더 적죠. 왜냐하면 다이오드 자체에 걸리는 전압이 반으로 줄었으니까요. 자, 그 다음 볼테이지 레귤레이터입니다. 볼테이지 레귤레이터는 뭐 전압 조절이라고 하고 회로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코일이 들어가 있고 인풋에서 코일이 들어가 있고 다이오드 브릿지는 아까 앞에서 봤던 브릿지 다이오드 회로가 되겠고요. 여기 캐패시터가 들어가고 저항이 들어간 후에 다이오드가 이렇게 직렬로 연결된 형태가 볼테이지 레귤러가 되겠습니다. 자, 렉티파이어에 의해서 생긴 리플은
굉장히 민감한 로드를 가질 경우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레귤레이터, 즉 전압을 조절할 수 있는 어떤 회로가 필요하게 된 거고, 그게 이 캐패시터가 아니죠. 다이오드를 이렇게 연결해 준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한 전압을 보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3 다이오드 오퍼레이트 as a primitive regulator라고 되죠.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삽입해 줌으로써 볼테이지 레귤레이터를 구현할 수 있다. 좀 더 일정한 DC 전압을 가지는 회로를 구성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제너 다이오드를 활용한 볼테이지 레귤레이션 회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회로가 나타나 있죠. 왼쪽에 회로가 나타나 있는데 이 제너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PN 다이오드랑 다르게 역방향의 브레이크다운 영역에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이오드의 소신호 저항은 1에서 10옴 정도로 굉장히 작은 저항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소신호 시그널 레지턴스로 바꿔준 후에 Voutput 전압을 구해보면 Voutput은 RD 곱하기 R1분의 RD 곱하기 Vin이 되죠. 근데 이때 RD는 R1보다 엄청나게 작은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RD 텀은 무시할 수가 있게 되고, 이 분수에서 R1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 값은 어떻게 되나요? 거의 1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인풋 전압의 변화가 크더라도 아웃풋 전압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볼테이지 레귤레이션 특성을 가집니다. 하지만 이 회로의 문제가 뭐냐? 일반적인 다이오드 회로가 가지는 문제가 비슷한데요. 여기 다이오드에 흐르는 만약에 전류가 변한다. 그러면 다이오드의 출력 전압이 바뀌게 되죠. 그러면 Voutput에 변화가 생기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앞에서 배웠던 코즈 이펙트였나요? 다이오드에 입력되는 전압이 변하면 다이오드의 출력 전류가 변하고, 다이오드에 입력되는 전류가 변하면 다이오드의 출력 전압이 변한다고 하는 그 효과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바이어스만 가해주면 이 회로 같은 경우에는 인풋의 볼테이지 베리에이션이 심하게 생겨도 아웃풋 단에는 일정한 전압이 나온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 단지 커런트 부분이, 부하 전류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선 슬라이드에서 레귤레이터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 레귤레이터 설계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파라미터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아까 앞선 슬라이드에서 잠깐 얘기했었는데, 그래서 이 레귤레이터의 아웃풋 볼테이지의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가 라인 레귤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인풋 전압 변화에 대해서 아웃풋 전압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냐 이거고요. 이게 작으면 작을수록 좋죠. 그러니까 1에 가까우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로드 레귤레이션, 즉 부하 쪽에 전류 변화가 크게 나타나서 다이오드에 전류 변화가 나타나면 이제 아웃풋 단에 전압이 변한다고 했는데, 이게 최대한 안 변하는 게 좋겠죠. 이거를 로드 레귤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와 같은 회로가 있다고 하고요. 지금 일반 PN 다이오드와 제너 다이오드가 적용이 된대요. 그리고 시몬스 시그널을 적용을 하면 V 인풋에 대해서 V 아웃풋은 이렇게 이쪽 저항과 이 저항의 볼테이지 디바이더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하면 이게 RD1 더하기 RD2 더하기 R1 분의 RD1 더하기 RD2 곱하기 Vin이 되는 거겠죠. 이 V는 생략을 해야겠네요. 없다고 생각하십시오. 제가 이거 슬라이드는
수정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드 레귤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쪽 로드단에 전류가 나타나는 게 되겠죠. 그러면 이 Vout을 기준으로 이 로드단의 전류는 어떻게 되나요? V는 콘스탄트라고 하면 RD1 더하기 RD2 요거랑 요 저항이 지금 병렬로 연결된 상태에서 구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자, 여기 V인이 콘스탄트라는 얘기는 소신호로 나타내면 여기에 그라운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병렬로 들어가서 이 병렬인 상태에서 아웃풋 전압을 걸어주면 IL이 계산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절대값을 씌워서 했을 때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라인 레귤레이션은 요거를 세퍼레이션 시킨다는 게 변화를 거의 안 주게 하려면 이 아웃풋 단자를 얼마나 인풋 단자에 대해서 변화에 둔감하게 하냐라는 거고요. 그리고 요 로드 레귤레이션 같은 경우는 로드 전류에 의해서 생기는 어떤 변화를 이 아웃풋 전압이 얼마나 덜 민감하게 표현을 하냐로 나타낼 수가 있는 수치가 되겠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이런 파라미터들을 잘 설정을 해서 설계를 하면 되겠죠. 가능하면 이게 변화가 없게 만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이제까지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AC/DC 컨버터의 진화에 대해서 대략 알 수 있겠죠. 자, 저 처음에 이제 반파 정유기에서 캐패시터를 붙여서 만들 경우에 아웃풋이 일정하지가 않고 이렇게 리플 전압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리플 전압을 줄이기 위해서 하프 웨이브 렉티파이어가 아닌 풀 웨이브 렉티파이어, 브릿지 렉티파이어를 적용을 할 경우에 이 주기를 반으로 줄여서 리플 전압을 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했죠. 그러고 나서 이쪽 레귤레이터라고 했나요? 레귤레이션, 볼테이지 레귤레이터를 이쪽 로드단에 적용을 함으로써 이 전압을 더 일정하게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인 웨이브를 넣었을 때 DC 전압을 출력으로 나오게 할 수 있는 AC/DC 컨버터를 제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그 내용이었고요. 자, 그 다음 리미팅 서킷, 한계 회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책에서는 지금 핸드폰 통화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 기지국이 있고 통화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기지국과 통화하는 사람의 거리가 멀면 신호의 크기가 굉장히 작죠. 하지만 이게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신호의 크기가 커지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무한정 크게 해주게 허용해 줄 수는 없죠. 왜냐하면 한계치라는 게 있기 때문에요. 이 기지국에서도. 그래서 이거를 어떤 제한하는 또는 포화시킬 수 있는 회로가 굉장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어지는 슬라이드에서 리미팅 서킷을 어떻게 다이오드로 구현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미팅 서킷은 간단하게 인풋 아웃풋 특성으로 봤을 때 작은 입력에 대해서는 출력을 그대로 내보내고 어떤 이상의 입력은 출력으로 내보내지 않고 제한을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 적혀 있네요. When the input level exceed a limit, 어떤 리밋 볼테이지죠. 여기는 VL, 플러스 마이너스 VL이 되겠죠. 이것보다 큰 입력이 들어오면 아웃풋은 요 전압값으로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클리핑이라고도 하는데, 클리핑은 여기 보면 사인파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 출력으로 이렇게 나올 때 이 한계치 전압, 리밋 볼테이지보다 큰 거는 내보내지 않고 제한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잘라낸다고 해서 클리핑이라고 하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능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다른 회로들을 설계를 할 때 필요한 성능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회로가 있죠. 이 회로는 우리가 배웠던 회로죠. 앞에 다이오드 서킷 관련해서 할 때. 그래서 디테일하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인풋 전압이 VD ON보다 커질 때 다이오드가 켜지죠. 그러면 아웃풋은 어떻게 되나요? VD ON이 그대로 출력이 되죠.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이오드가 꺼졌을 경우 V 인풋이 V 아웃풋으로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고, 여기서 사인파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되나요? 이 플러스 전압이 VD ON보다 큰 경우에 잘려서 클림핑 되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레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도 우리가 다이오드회로 배울 때 했던 건데, 여기에 어떤 배터리 전압비를 넣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다이오드가 켜지는 전압이 VD1 플러스 VB1이 돼서 그 클림핑 되는 전압을 더 높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회로의 출력 전압보다 요 회로의 클림핑 되는 출력 전압이 더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요 배터리 전압을 조절해서 요 클림핑 되는 시그널 레벨을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우리가 이걸 만약에 낮추면 또 더 낮아질 수가 있겠죠. 이거는 뭐 배터리 전압을 어떻게 가해주냐에 따라서 시프트가 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거티브 사이클 클림핑인데 다 똑같은데 이 다이오드 방향만 다르게 해주면 됩니다. 다이오드 방향을 바꿔주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Vin이 마이너스 VD ON 전압을 가질 때 다이오드가 켜지죠. 그러면 VD ON 전압, 마이너스 VD ON 전압이 계속 출력이 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 외에는 다이오드가 오픈, 꺼지게 되면 V 인풋이 아웃풋으로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리니어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인파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 네거티브 쪽이 클림핑이 되죠. 이 회로 같은 경우는. 왜냐면 여기서 제한이 돼버리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쉽게 말해서 다이오드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리미팅 하고 싶은 사이클의 전압을 결정할 수 있고, 다음 배터리 전압을 플러스를 하든 마이너스를 하든 추가함에 따라서 이 레벨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거티브와 포지티브 사이클을 모두 클림핑 하려면 보면 다이오드를 안티 패러럴하게 배치를 했죠. 완전 평렬로 넣었는데 같은 방향으로 넣는 게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 넣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인풋 아웃풋 전압 표시를 하면 마이너스 VD1과 VD1에 제한이 걸리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인풋 시그널을 넣어주면 이 전압에 해당하는 전압이 이상의 전압이 잘려버리고 콘스탄트하게 출력으로 이 전압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VD1과 마이너스 VD1이요. 이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리미팅 서킷은 아까 말했듯이 두 가지 특성을 다 활용해야 되겠죠. 클림핑 하는 것은 다이오드 방향에 따른 거고, 그 다음에 그 레벨은 배터리 전원을 넣어줘서 조절을 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냐 마이너스에 따라서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으니까 이걸 잘 조절해서 이런 회로를 만들면 우리가 어떤 원하는 전압에서 클림핑하는 회로를 구현을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 VB1과 VB2가 똑같으면 이 똑같은 전압에서 이게 잘리겠죠. 근데 이거를 다르게 해주면 또
여기 잘리는 전압과 여기 잘리는 전압 위치가 바뀔 수가 있겠습니다.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요거를 기억하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VD1, 마이너스 VB2가 이렇게 출력이 되고 VD1 더하기 VB1이 이렇게 출력이 되니까 요 VB1과 VB2로 조절을 하면 여기 잘리는 전압을 자유롭게 조절을 할 수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리미팅 서킷이었고, 이 리미팅 서킷에는 또 논리니얼리티, 논아이디얼리티 특성이 있습니다. 자, 아까 봤듯이 원래는 이게 딱 콘스탄트하게 나와야 되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 이유는 여기 잘 나와 있죠. Clamping region is not exactly flat since the pole diode current increase with increasing Vin. 그러니까 다이오드 그래프에서 다이오드 전압, 다이오드 전류가 있죠. 여기서 포워드 바이어스에서 전류가 익스포넨셜하게 변한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요 Vin이 이렇게 변하면 당연히 전류가 어떻게 되나요? 전류가 증가를 하겠죠. 전류가 증가하면 어떻게 되나요? 또 다이오드 볼테이지가 증가를 하겠죠. 그거는 이제 코즈 이펙트라고 아까 얘기했었죠.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정하지 않고 이렇게 리니어하게 약간 리니어한 기울기를 가지면서 변하는 논아이디얼 특성이 있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상적으로는 요거는 1로 이렇게 나와야겠죠. 근데 이것도 조절해서 기울기가 뭐 2일 수도 있고 2분의 1일 수도 있게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